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9월 29일 MLB 분석 방송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오늘도 저희 방송 찾아주신 모든 형님들 다들 감사 인사 먼저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어서들 오시고요. 자, 유튜브로 보시는 형님들은 시작하기 전에 아직까지 구독이라든지 좋아요 안 하신 분들 계시다면은 구독, 좋아요 한 번씩만 눌러주시면 감사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유튜브로 보시는 분들도 멤버십이 오픈이 되어 있기 때문에 가입하시게 되시면 전체 데이터라든지 아니면 주목할 만한 탑4에 대한 경기들, 뭐 최근에 이제 탑4에 대한 경기들 올려드리면은 대체적으로 예상 흐름대로 잘 흘러가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커뮤니티 한번 확인해 보시고 많은 관심 참여 부탁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총 7가지 경기 멘트 준비해 왔고요. 정규 시즌 마지막 경기인 만큼 주목할 만한 경기들이 꽤나 많이 있어요. 한번 잘 들어주시고 자기 분석이랑 맞춰주시면서 한번 봐주시면 감사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바로 들어갈게요. 샘프와 콜로 경기 먼저 살펴보면서 멘트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이 매치업은 타이틀을 제가 어떻게 잡아줬냐면은 뭐 선발 밸류 차이라고 적어줬어요. 일단은 뭐 노건 웹과 맥케이드 브라운의 매치업이라고 한다면 누가 보더라도 사실 웹에 대한 기대값이 많이 높게 쳐줄 수밖에 없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자, 일단 웹 같은 경우에는 148kg짜리 싱커에다가 뭐 커터, 체인지업, 슬라이더까지 활용하면서 보더라인 낮게 로우존을 공략하면서 땅볼 유도에 대한 능력이라든지 위기 능력이 괜찮습니다. 게다가 이제 홈에서 가져가는 경기는 조금 더 안정감 있게 잘 막아주고 있거든요. 근데 지금 콜로라도 같은 경우에는 뭐 최근 타선 사이클이 확실히 저점까지 내려와 있는 구간이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쿠어 스피드를 벗어나서 샘프 원정에 와서 샘프의 에이스 웹을 만나는 상황에서의 매치업이라고 한다면 이게 콜로가 빠따가 터져줄 가능성이 저는 좀 낮다고 봐요. 굉장히 낮다고 보고 웹에 대한 기대값은 최대한 높게 잡아주겠습니다. 거의 완벽초까지도 가능하다고 보거든요. 자, 반면에 이에 맞서는 콜로라도의 선발은 브라운이 등판합니다. 151kg짜리 싱커에다가 슬라이더 커브까지 던져주는데 전체적인 스토프가 좀 무너져 있다라는 생각이 많이 들고 있고요. 이번 시즌 스탯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6경기 나와서 22.2이닝 동안 1.81의 WHP와 7.54의 ERA 이닝 대비했을 때 뭐 정타에 대한 장타에 대한 볼질에 대한 억제가 전혀 안 되고 있습니다. 사실 이거 하필이면 샘프가 최근에 또 타격감이 괜찮아요. 최근 5경기 평균 5.4득점을 가져가고 있는 구간이고 그리고 이제 뭐 샘프가 좀 유리한 경기를 가져갈 수밖에 없다고 보기는 하는데 일단은 지금 양 팀 다 납경기에서 봤다가 그렇게 좋은 팀들은 아니고 그리고 이제 오라클 파크라는 또 이제 특성 자체가 굉장히 또 투수에게 유리한 구장이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거 샘프가 뭐 승리라든지 일방적인 승리를 가져가기는 하겠지만 경기 자체는 뭐 화력전으로 끌고 갈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봐요. 샘프가 일방적으로 두들겨 패고 콜로는 뭐 거의 득점 없는 상황에서 끝나는 경기 정도의 느낌? 종합해 보면은 뭐 샘프 승이라든지 뭐 일방적인 가능성이라든지 아니면 이제 저득점에 대한 가능성까지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샘플 승, 일방적인 경기 가능성, 언더에 대한 가능성까지 언급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참고하시고요. 자, 다음 경기 보도록 하겠습니다. 필라델피아랑 미네소타 경기 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 이 매치업은 제가 어디에 좀 초점을 많이 맞췄냐면은 필라델피아가 이제 디비전 시리즈를 직행하는 그런 팀이죠. 그래서 일단은 뭐 와카를 걸치지 않고 바로 디비전에 가기 때문에 좀 체력적인 여유는 아마 있을 겁니다. 디비전까지 체력적인 여유는 좀 있을 거고 그리고 사실 오늘 필라델피아가 미네소타 상대로 경기를 지고 왔기 때문에 내일 마지막 3차전은 경기 잡고 흐름 잡고 아마 가져간다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자, 여기서 이제 필라델피아의 선발은 산체스가 등판을 합니다. 이번 시즌 31번의 경기에서 196.1이닝 동안 1.08의 WHP와 2.57의 ERA 156kg짜리 싱커가 굉장히 뭐 구속도 빠르고 이제 뭐 각도 괜찮고 밸류가 괜찮거든요. 근데 이제 미네소타 같은 경우에는 사실 이번 시즌 배트 중심에 맞추는 능력 자체가 좀 떨어지는 팀이고요. 그래서 저는 산체스가 던지는 빠른 구속에
각도 좋은 싱커에 대해서 과연 타이밍을 맞춰줄 수 있겠느냐, 보더라인 피칭에 뭐 정 타이밍을 맞춰줄 수 있겠느냐, 약간 요런 의심이 가거든요. 반면에 지금 미네소타 선발 리처드슨 같은 경우에는 149km짜리 포심에다가 슬라이더 체인저 커브까지 4가지 구종을 던져줄 수는 있는데, 일단 이 친구의 강점이 뭐냐면은 브레이킹볼이 괜찮아요. 그래서 사실 우타자 헌팅은 나쁘지가 않은데 생각보다 좌타자 상대로 볼지도 심하고 장타에 대한 허용률도 꽤나 많거든요. 반대로 필라델피아에는 누가 있죠? 좌타석에 뭐 하퍼라든지 뭐 슈어버라든지 뭐 마쉬라든지 최근의 흐름이 괜찮은 케플러까지 있다 보니까 이거는 리처드슨이 버텨내기에는 조금 난이도가 높다라고 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그래서 저는 미네소타가 최근에 뭐 경기력이 나쁘지 않았던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실점에 대한 억제가 나쁘지 않았었던 구간이었는데 리처드슨에 대한 기대값 자체는 높게 잡아줄 수가 없는 구간이다 보니까 요거는 필라델피아가 승리 가져가면서 일방적인 승리 가능성까지 뭐 같이 언급을 드려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미네소타의 득점에 대한 지원이 없는 경기라고 한다면 뭐 저득점에 대한 가능성까지도 언급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따라 좀 말이 중간중간 꼬이는데 죄송하고요. 자, 일단 뭐 필라승 아니면 뭐 일방적인 경기 가능성 아니면 이제 8.5 언더 가능성까지, 이게 뭐 좀 바이오리듬이 저녁 방송에 좀 맞춰져 있는데 시간이 조금 다르다 보니까 좀 말이 꼬일 수도 뭐 있을 것 같아요. 죄송하고요. 꼬이지 않게 잘 하겠습니다. 자, 다음 경기 볼게요. 자, 워싱턴이랑 화이트삭스 경기 살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두 팀은 지금 1차전, 2차전 계속해서 그냥 화력전으로 가져가고 있어요. 되게 다득점 경기가 많이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일단 양 팀이 최근에 잘 안 되고 있는 게 실점에 대한 억제가 안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득점에 대한 지원은 생각보다 나쁘지가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다득점이 계속해서 나와주고 있는 상황인데, 최근에 양 팀이 불펜에 대한 과부하라든지 아니면 실점률도 굉장히 많이 올라가 있거든요. 그렇다면 결국에 선발이 더 긴 이닝을 안정감 있게 막아주는 팀이 좀 유리하게 가져갈 텐데, 일단 워싱턴의 선발은 브래드 로드가 등판합니다. 자, 154km짜리 페스볼에다가 싱커, 슬라이더, 체인저까지 던져주는데, 일단 직선 구종의 계열에 좀 의존도가 많이 높은 편이고요. 레파토리가 조금 단조로운 편이거든요. 뭐 제구도 좀 불안한 편이고, 그래서 안정감 있게 긴 이닝을 막아주기에는 조금 어렵다고 보고 있는 상황이고, 내일도 아마 워싱턴 입장에서는 빠르게 불펜데이 가져갈 가능성이 좀 높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들거든요. 반면에 화삭의 선발은 셰인 스미스가 등판합니다. 뭐 페이스볼에 대한 구위라든지 구속은 나쁘지 않고 직선 구종에 대한 밸류가 나쁘지는 않거든요. 근데 좀 애매한 게 뭐냐면은 확실한 위닝샷이 좀 애매해요. 그리고 이제 원정에서는 사실 좀 밋밋하게 들어가는 직선 구종의 빈도수도 많이 늘어나는 그런 선수이다 보니까 내일 경기장도 사실 내셔널파크라는 또 타자에게 굉장히 유리한 구장이거든요. 그래서 이게 아마 뭐 양팀 선발들에 대한 기대값을 누구를 더 높게 잡아주겠습니다 라는 말씀을 드리기가 좀 애매한 것 같고, 차라리 게임 시작부터 게임이 끝날 때까지 화력전으로 조금 이어지는 경기 가능성을 말씀을 드려보고 싶거든요, 저는. 그래서 저는 이거 8.5 기준 했을 때 다득점에 대한 가능성 정도만 언급을 드려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참고하시고요. 자, 다음 경기 바로 보겠습니다. 양키스랑 볼티모어 볼게요. 자, 양키스랑 볼티모어 일단은 되게 중요한 매치업인데, 양키스랑 지금 토론토랑 승률이 동률이거든요. 양키스랑 이제 토론토랑 승률이 동률인데, 일단 내일 두 팀 다 양키스도 그렇고 토론토도 그렇고 무조건 경기를 일단은 잡고 봐야 돼요. 왜냐면은 경기를 이긴 팀은
이 와카를 가든지 디비전을 가든지 행방이 좀 나뉘거든요. 근데 양키스가 조금 불리한 게 뭐냐면은 일단은 상대전 쪽에서는 좀 밀려요. 그래서 만약에 토론토가 내일 경기를 잡게 된다면은 양키스는 그냥 뭐 경기를 이기든 지든 와카 넘어가면 될 것 같거든요. 근데 어쨌든 간에 토론토가 이길지 질지는 모르니까 양키스 입장에서는 무조건 이기고 봐야 되기는 합니다, 사실. 자, 내일 양키스의 선발은 루이스 길이 등판을 하는 상황인데 이번 시즌 10번의 경기에서 52이닝 동안 1.44의 WHP와 3.29의 ERA 155km짜리 페이스볼에다가 슬라이더 커브까지 슬리피치에 가까운 유형인데 뭐 구속이라든지 익스텐션에서의 강점이 되게 좋거든요. 그리고 이제 최근에 빠져나가는 공들에 대한 밸류도 올라오다 보니까 경기력이 그냥 좋습니다, 최근에. 그리고 사실 볼티모어 같은 경우에도 좀 냉정하게 봤을 때 굉장히 공격적인 타격 내용을 가져가는 팀이다 보니까 이렇게 루이스 길같이 빠져나가는 공에 대한 밸류가 높은 선수들을 만났을 때는 조금 타선에 대한 기대값 자체가 떨어지는 경향이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길 같은 경우에는 뭐 최소한 6이닝 이상 2실점 이하는 가져올 수 있지 않을까. 자, 반면에 이에 맞서는 볼티모어의 선발은 카이 브래디시가 등판합니다. 이번 시즌 5번의 경기에서 28이닝 동안 1회 WHP와 2.25의 ERA 굉장히 잘해주고 있는 상황인데 다만 조금 아쉬운 게 뭐냐면은 생각보다 뜬공에 대한 비율이 되게 많거든요. 양키스도 최근 경기를 보시면은 뭐 컨택 능력도 좋고 기본적으로 선구 능력이라든지 펀치 능력이 워낙에 좋은 팀이다 보니까 브래디시 입장에서는 뜬공에 대한 비율이 높다는 것 자체가 리스크가 될 수밖에 없다고 봐요. 그리고 사실 선발 싸움 구간에서 양키스가 밀리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최근 불펜도 안정감을 잡아가 주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결국에는 홈 이점을 가져가는 펀치력에서 조금 더 강점을 보여줄 수 있는 양키스가 그래도 경기를 가져가면서 그래도 이제 뭐 토론토의 결과에 따라서 뭐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서도 어쨌든 승리를 가져갈 수 있을 가능성이 훨씬 더 높아 보이기는 합니다. 그래서 양키스 승리 가능성 말씀을 전해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참고하시고요. 다음 경기 볼게요. 자, 다음 경기 토론토랑 템파베이 경기 살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제가 이 경기는 사실 토론토가 질 수도 있는 가능성에 대해서 좀 생각을 많이 해봤거든요. 근데 일단 토론토가 이 가우스먼이 최근에 되게 좋아요. 일단은 9월달 총 4번의 등판을 가져가면서 28.2이닝 동안 6 자책 1.88의 ERA가 찍히고 있거든요, 지금. 9월 달에. 그래서 최근에 구위가 많이 올라왔고요. 템파베이도 사실 가우스먼이 던지는 이런 스플릿성 공에 대해서는 조금 약점이 있는 팀이다 보니까 아마 가우스먼에 대한 기대값은 조금 높게 설정을 가져가 주셔도 이에 응당한 모습을 보여줄 수 있을 것 같기는 합니다. 그렇다면 결국에 이한 세이모에 대한 피칭 내용이 좀 중요할 것 같아요. 어느 정도의 기대값을 설정해 줄 수 있을지. 148km짜리 패스볼에다가 커터, 싱커, 슬라이더, 체인저까지 좀 다양한 레파토리를 던져주고 있고요. 뭐 강한 구위라든지 뭐 터널링 좋은 체인저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 무기를 갖추고 있는 상황인데 다만 토론토가 이번 시즌 자완투수 만났을 때 굉장히 강했거든요. 자완투수 만났을 때 팀 어페이스가 0.750 리그 전체 4위로 되게 강했었고 게다가 이제 로저스 센터에서 가져가는 경기는 홈에서 가져가는 경기는 팀 오페이스가 0.780이었습니다. 리그 전체 몇이 3위였고요. 그리고 사실 낮 경기에서도 토론토가 빠따가 식지 않고요. 타이밍을 뺏는 구종에 대해서도 이한 세이모어가 던지는 체인지업에 대해서도 타이밍을 맞춰줄 수 있는 능력이 되는 팀이다 보니까 저는 세이모어가 가져가는 이런 상성에서의 좀 불리함이라든지 게임 컨디션에 대한 불리함이라든지 감안해 봤을 때
완벽토는 사실 안 된다고 보거든요. 한 6이닝 정도? 한 뭐 3실점, 4실점 정도? 그래서 선발 싸움 구간에서는 토론토가 마진을 남겨줄 가능성이 조금 더 높아 보이고요. 불펜 구간은 최근에 토론토가 나쁘지 않습니다. 최근 5경기 22.1이닝 동안 2.01의 ERA, 템파베이가 최근 5경기 20.2이닝 동안 5.23의 ERA로 차이도 또 많이 나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거는 또 토론토가 경기를 가져갈 가능성이 좀 더 높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이 좀 들고 있어요. 그래서 뭐 양키스도 승리 가져가고 토론토도 승리 가져가면서 결국에는 이제 상대 전적에서 토론토가 조금 더 올라갈 가능성이 높지 않겠느냐, 뭐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자,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다음 경기 볼게요. 자, 샌디에고랑 이제 애리조나 경기 살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샌디 애리. 자, 이 매치업은 이제 홈팀 샌디에고가 내일 경기하고 사실 좀 일정이 빡빡해요. 이틀 뒤에 다시 이제 와카 일정을 소화해줘야 되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내일 샌디에고가 그렇게 뭐 선발도 시어스를 내는 상황이고 필승주에 대한 운영이라든지 그 다음에 이제 핵심 코어들, 뭐 야수들 쪽에서도 아마 조금 뭐 한두 사석하고 빠르게 좀 빼버리는 이런 상황이 많이 이루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일단은 들거든요. 그래서 내일 샌디에고는 무리할 수 있는 타이밍은 일단은 아니에요. 무리할 이유도 전혀 없고요. 자, 여기서 내일 샌디에고의 선발은 시어스가 등판을 합니다. 이번 시즌 26번의 경기에서 130이닝 동안 1.3의 WHP와 5.12의 ERA, 150km짜리 패스볼에다가 뭐 체인지업이라든지 슬라이더까지 던져주는데 존을 뭐 넓게 쓰기는 해요. 근데 이번 시즌 생각보다 실투에 대한 비율이 많이 늘어나다 보니까 장타에 대한 억제가 전혀 안 되고 있고요. 쉽게 점수를 내어주고 있다 라는 조금 불안 요소가 있거든요. 그리고 애리조나 만났을 때도 8월 5일이었죠. 나와서 이제 5이닝 동안 피안타 10개, 5 자책 주면서 9.00의 ERA 기록한 만큼 사실 내일 시어스에 대한 기대값은 높게 설정을 가져갈 수가 없어요, 사실. 최대한 낮게 잡아주겠습니다. 자, 반면에 이에 맞서는 애리조나의 선발은 브랜든 팟이 등판합니다. 150km짜리 페스볼에다가 뭐 싱커, 슬라이더, 체인저까지 던져주는데 신3713님 추천 감사합니다. 이번 시즌 사실 가장 아쉬운 점이 뭐죠? 브랜든 팟 같은 경우에 일단은 뭐 홈과 원정에서의 기복이 있습니다. 이번 시즌 홈에서는 총 17번의 경기에서 97.1이닝 동안 35자책, 3.24의 ERA, 나배드라고 한다면 원정에서 가져가는 총 15번의 경기에서는 75.1이닝 동안 61자책, 7.29의 ERA로 이 편차가 뭐 거의 2배 이상 나거든요, 지금. 그래서 이 매치업도 사실은 접전 다득점으로 가져갈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 보이는데 저는 이거 애리조나 플랜이라든지 아니면 뭐 역배 가능성이라든지 다득점에 대한 가능성까지 언급을 드려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래도 조금 몸 사려야 되는 샌디에고가 그래도 조금 더 불리하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이 좀 들긴 하거든요. 자,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다음 경기 볼게요. 자, 이 매치업도 변수가 진짜 굉장히 많은 경기인데 일단은 정리해 보자면은 미러키는 이미 내셔널 전체 승률 1위를 확정이 된 상황이고요. 지금 신시내티랑 매치가 동률인데 사실 신시내티가 이 상대 전적에서는 우위를 가져가거든요. 그래서 내일 만약에 매치가 이기고 신시내티가 이기면 신시내티가 올라가게 되는 상황이고 매치 지고 신시내티가 져도 신시내티가 올라가는 상황이고 신시내티가 지고 매치가 이겨야지 매치가 올라가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신시내티에게 좀 유리하게 판이 깔려 있기는 합니다.
이거 사실 이 미러키 입장에서도 사실 뭐 나중에 돼서 다시 만난다고 했을 때 신시내티랑 매치랑 비교한다면은 신시내티가 조금 더 편하긴 하거든요, 사실. 그래서 사실 미러키가 뭐 엄청나게 총력전을 가져가면서 이 신시내티를 무조건 잡아버리겠다 이런 느낌으로 경기를 운영을 할 것 같지는 일단은 않아요. 제가 봤을 때는. 자, 여기서 일단 미러키의 선발은 프레디 페랄타가 등판합니다. 페랄타 같은 경우에는 일단 153kg짜리 뭐 포심이라든지 커브, 체인지업, 슬라이더까지 뭐 빠른 구속, 익스텐션에서의 강점, 이번 시즌 9위도 괜찮거든요. 근데 사실 이 페랄타가 6월 4일이었어요. 신시애틀을 한번 만나서 6이닝 3자책으로 패전 투수가 됐었던 기억이 있기는 하거든요. 그래서 신시애티가 생각보다 페랄타의 페이스볼에 타이밍을 잘 맞췄습니다. 뭐 빠른 구속이라든지 익스텐션에서의 강점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타이밍이 나쁘지 않았었거든요. 반면에 이에 맞서는 신시애티의 선발은 브래디 싱어가 등판합니다. 148kg짜리 뭐 싱커에다가 슬라이더, 뭐 포심 이렇게 던져주는데, 근데 사실 미러키라는 팀 자체도 무잉볼러를 만났을 때 타이밍이 괜찮거든요. 그래서 이 브래디 싱어 같은 경우에도 뭐 완벽조까지는 아마 안 될 거예요. 한 뭐 잘 잡아준다면 한 6-3 정도? 그래서 선발 싸움에 있어서는 접전으로 가져갈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 보이고요. 불펜 구간은 지금 신시내티가 굉장히 또 압도적으로 잘 막아주고 있기는 한데, 지금 파간이라든지 뭐 애쉬크래프트라든지 아니면 뭐 산티란이라든지 이런 친구들이 너무나도 많이 굴렸거든요, 지금. 파간은 지금 4연투였습니다. 오늘 경기까지 나오면서. 그래서 사실 뭐 예측 자체가 조금 쉬운 경기는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 경기를 보자면은 진짜 접전으로 가져가면서 누가 이기든 간에 진짜 똥줄로 가져가면서 경기 가져갈 것 같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거 그냥 1점 차 승부 게임 정도 한번 예측을 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뭐 누가 이길지는 잘 모르겠는데 그냥 접전 경기가 나올 것 같거든요. 경기가 어떻게 흘러가든 간에. 그래서 이렇게 한번 말씀을 드리면서 전체적인 마무리 한번 지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오늘도 저의 방송을 찾아주신 모든 형님들 다들 감사드리고요. 일단은 유튜브로 보시는 형님들 나가시기 전에 아직까지 뭐 구독이라든지 좋아요 안 돼 있으신 형님들께서는 한 번씩만 눌러주시면 감사드릴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유튜브도 멤버십이 오픈이 되어 있기 때문에 뭐 전체 데이터라든지 주목할 만한 탑4에 대한 경기들 참고하고 싶으신 분들께서는 또 많이 가입들까지 해주시면 감사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유튜브 형님들 먼저 인사드릴게요. 오늘도 많이들 봐주셔서 감사합니다.